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길이래. 그러면 네. 얘 일단 근을 구해야 되죠? 근데 3 차니까 뭐로 풀기로 했죠 우리? 조립제법 그치? 그 K가 들어 있어도 조립제법을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어 얘는 비어 있는 게 없네.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고 여기다 왼쪽에다 써야 되는 숫자는 문자가 들어 있어도 최고 차항 개수분의 얘 1 분의 K죠. 1 분의 K. 즉 K의 약수 중에 고르면 된다. K의 약수는 1 이거나 K거나 밖에 없죠. 거기에다 뿔마 붙인 거 중에서 테스트를 해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1로 해 보자. 1 로. 1로 하면 될 것 같아. 1 -3 -3 K K. 딱 되네.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x 1 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할 때 는 0 인데 1 이고 여기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 보세요. 그럼 이제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 거다. 누가 빗변인지가 고민이 될 거 아니겠니? 그래서 1 로 빗변을 해 봤단 말이야 1 로. 요번에도 똑같이 한번 풀어 볼게. 빗변이 1 이라고 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단 피타고라스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지? 그다음에 요 두 근 알았으니까 또 뭐 해야 돼? 그치. 근각계수 관계를 가야지 근각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요건 고정이니까 여기다 써 놓을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3 이고 알파 베타는 K예요. 요걸로 곱셈공식 변형을 해 보자.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이죠 3. 알파 베타는 K. 요걸 풀어 볼게. 1은 9 빼기 2K야. 그러면 2K가 8 이니까 K 값이 4 네. 했더니 어때요? 이거 될까? 왜 안 되지? 이게? K 값이 4 인데. 어. K 값이 4. 여기가 4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를 해 봐.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 음수죠, 음수. 그 허근이지, 허근. 그러니까 허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야, 모순. 모순이다. 따라서 인제 알파가 빗변이거나 베타가 빗변이거나인데 누구를 빗변을 해도 똑같아요. 왜 상관이 없냐면 어쨌든 알파 더하기 베타나 베타 더하기 알파나 상으로 똑같은 건 마찬가지죠. 알파 곱하기 베타나 베타 곱하기 알파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빗변을 그냥 알파라고 해 볼게요, 알파. 그럼 알파 제곱은 1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 피타고라스로 또 뭐 해야 될까? 요걸 이용해야겠죠? 그럼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 이고요.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네. 그럼 알파 빼기 베타를 또 구해야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 3인 상황이고. 뭐야 이미 구해지네. 알파 빼기 베타가 3분의 1 이네요.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3인 상황이죠. 얘를 연립을 하시면 되겠지. 연립일차 방식. 감을 하자. 가감. 2 알파가 3분의 10. 그럼 알파가 3분의 5래. 베타는 얼마야? 3분의 9에서 3분의 5 빼면 3분의 4네요.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괜찮겠지? K 값은 두 개 곱한 게 K 값이니까 9분의 16, 9분의 20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또 음. 역시 뭐 수준을 알려주자면 요 정도도 어려운 수준이야. 여러분들 시험 봐 봤더니 꽤 어려운 수준이다. 20 몇 번? 7 번. 그때 내가 숙제 준 거는 해 봤니? 그거 아직 안 나왔지? 27 번. 두 헉은 알파 제곱과 한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 얘도 이제 부허근과 실근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일단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근과 계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근 정보를 여러 개를 알려주면 근과 계수 관계. 여러분 근과 계수 관계 외워왔어? 외웠니?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그죠? 음. 그러면 한실근을 뭐라고 할까? 베타라고 해볼까? 베타?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색은 합이 일단 3이에요. 3. 그리고 두근 곱의 합 요렇게 곱한 게 A. 그다음 색은 곱 알파 세제곱 베타. 요 값이 일단 마이너스 B네. 이렇게. PQ는 어디 있어? PQ가 어딨니? 문제가 왜 이래? PQ가 어디 있어요? 너네 것도 이렇게 돼 있어? PQ의 실수도 좋아요. 아닌데?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너네 것도 그렇게 됐니? 이거 문제가 왜 이래? 문제를 못 푸는데 이거는? 이거는 일단 살짝 패스하자. 원본을 내가 확인해 볼게. PQ가 아예 없는데 또 지나갔네. 내가 숙제 줬던 거. 숙제 줬던 거 풀어보고 여기로 넘어가 볼게. 근데 이게 PQ가 아니라 A 곱하기 B일 것 같은데 그냥 왠지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자. 요 716번 먼저 하고. 요거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풀었어? 어떻게 풀었니? 세근을 이렇게 놨잖아. 막 이렇게 그때 근과계수관계를 여러 개 썼었죠?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를? 그지? 근데 요 세근을 있잖아요. 세근을 딱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요 문제는 그냥 풀이가 그냥 바로 되거든. 이게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이런 세 뉴근을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봐. 요거를 그러한 상황에서 얘네를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지금 알파 프라임 플러스 4거든요. 그럼 여기서 1 빼면 어떻게 돼? 1 빼면 알파 프라임 플러스 3으로 표현되지. 저기 요 식이. 선생님이 이렇게 차근차근 해볼게. 차근차근. 다시 알파 빼기 4가 알파 프라임이니까 알파는 알파 프라임 플러스 4야.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은 양변에 1 뺀 거니까 알파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다 이렇게 한 번씩 더 할 거예요. 그럼 베타는 베타 프라임 플러스 1이네. 원하는 게 베타 플러스 2잖아. 베타 플러스 2. 베타 프라임 플러스 3으로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괜히 3이 아닌 거예요. 괜히. 마지막. 감마는 누구니? 감마가 감마 프라임 빼기 1 더하기 4. 감마 더하기 4는 감마 더하기 감마 프라임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얘들아? 그죠? 뒤에가 3으로 다 똑같지. 그래서 이제 구하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구하는 게 알파 프라임 플러스 3, 베타 프라임 플러스 3, 감마 프라임 플러스 3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러한 상황에서 얘 세근에 대한 근과계수 관계는 알고 있죠? 알파 프라임 더하기 베타 프라임 더하기 감마 프라임. 세근 합은 마이너스 3이고요. 두근 곱의 합은 마이너스 5고 세근 곱은 1이고 요거를 이제 쭉 전개해서 요거다 대입만 하면 끝나는 거야. 괜찮겠죠? 요거 3개짜리 대입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니까 내가 한 번만 같이 해볼게. 다시 2개를 먼저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더하기 3알파 3베타니까 3배의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이렇게 하고 더하기 9 여기까지 일단 2개만 분배하고 거기다가 감마 더하기 3을 분배를 하시면 돼 이제. 자 그러면 요거 얘부터 분배할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3 알파 베타. 다음 요거 분배할 거야 요거. 3배의 감마 프라임의 알파 베타. 그다음 요거 9배의
알파 베타. 마지막 9 분배할 거예요. 9 감마 27. 여기까지는 따라왔니 얘들아? 괜찮겠죠? 요거 이제 묶어볼 거야. 알파 내가 좀 힘드니까 프라임 좀 떼서 쓸게요. 일단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3으로 얘를 묶을 거예요. 요거 두 개를 3으로 묶으면 알파 베타 감마 식이 좀 예쁘죠? 감마 알파 요걸 묶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9로 묶을 거야. 9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지. 더하기 27. 이제 대입만 하시면 끝나겠죠. 괜찮겠니? 요렇게 푸는 건데 첫 번째 풀이는 요렇고 어쨌든 치환이 포인트였죠, 요거는. 근데 내가 이제 필기노트에서도 연습을 시켰듯이 뭐예요?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 얘를 fx로 놔봐.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게 프라임은 다 떼고 써볼게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구한다 했죠? 원리가? 그치. 뒤에가 근데 뒤에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빼기 감마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 왜 그러냐면 fx가 다시 설명해 볼게. 인수분해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 요 꼴이 만들어줘야 여기다 어떤 함수값만 딱 x값만 집어넣어서 딱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꼴. 그래서 얘는 플러스 했니?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를 다 빼내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이너스 떼내고요. 얘도 마이너스 빼내고. 요거 세 개를 곱한 거죠. 그럼 마 되니까 종합적으로는 마 되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정리가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결국엔 구하는 게 뭐니? 마이너스에 f 마이너스 3만 구하시면 끝난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면 이 과정을 안 거쳐도 괜찮다. 되겠죠? 그다음 700 몇 번이었지? 저희 현진아? 4, 7번. 그거 넘기고 일단. 그건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음. 7번? 37번? 그 전에 다른 친구도 없어? 저희 숙제 한 거지 얘들아? 37번. 질문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는데? 응? 얘들아, 나를 불안하게 하지 마.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들이 그렇게 쉽진 않은데, 다. 자, 뭐, 여기 이렇게 돼 있대요. 반원이 내접한데, 안에. 그랬을 때 BC 길이가 AD 길이의 4배래요, 4배.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BC 길이, AD 길이의 4배니, 여기 M이 X로 해줬네? X가 안 돼 있어도 내가 미지수로 놓을 줄 알아야 돼, 이 문제는 사실. 그래서 AD를 X로 넣었으면 여기는 4X겠네요, 4X. 그리고 얘들아, 그 도형 문제는 있잖니. 그러니까 뭐 이게 그대로 나오리란 법이 절대로 없잖아. 시험 문제란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 문제 제외하고는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딱딱딱 그냥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맞아. 그게 맞는데 도형 문제는 도형이 적중될 일은 없다고 보고 공부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 도형 문제를 공부할 때는 나의 태도는 뭐냐? 이 도형이 나왔을 때 내가 갖춰야 되는 떠올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왔어. 그럼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 내가 행해야 되는 태도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사다리꼴은 적중이 될 수 있잖아. 그죠? 이 그림이 적중은 안 될 수 있어도. 라고 4x 그냥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갈 게 뭐야? 아, 사각형 ABCD의 넓이와 둘레 길이를 각각 SL이라고 한대.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내가 지금 모르는 게 높이네, 높이. 윗변과 아랫변은 표현이 됐는데 높이 어떻게 표현할까, 높이.
아시는 분. 생각 좀 해봐. 높이를 표현해야 돼, 높이를. 그래야 요 넓이를 표현할 거 아니니? 윗변하고 아랫변은 알고요. 이게 그래서 요런 걸 공부를 하라는 거야. 잘 들어봐. 자, 일단 사다리꼴이 나왔잖니. 내가 사다리꼴에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알려줘 볼게. 일단 얘는 예쁜 사다리꼴이야. 여기가 직각인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죠. 요런 거. 그치? 해서 뭐 요쪽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든 삼각비를 쓰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특수한 이제 등변 사다리꼴이 나왔어요. 등변 사다리꼴이 나왔을 때는 크게는 두 가지를 하면 돼. 두 가지. 뭐냐면 일단은 요렇게 자르는 거 하나,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자를 수 있냐? 요렇게 자르는 거 하나야. 등변 사다리꼴은 요 두 가지로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자르면 여기 만약에 길이를 안다.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이 가정을 해볼게요. 8이고 여기가 2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 길이 얼마로 알 수 있어 우리? 3인 거야 3. 왜? 8 빼기 2 하면 6이잖니? 6이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근데 얘네 길이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3,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되겠죠? 거기서 높이까지 알려주면 피타고라스로 요변도 알 수 있는 거네. 요 경우는 뭐겠어요?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여기 똑같이 2였다고 해봐? 그럼 여기가 2가 되죠? 그럼 8에서 2 빼면 6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요런 데서 좀 많이 쓰이는 거는 여기를 60도로 많이 줘요. 60. 그럼 정삼각형이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어쨌든 아시겠죠? 사다리꼴 나왔을 때, 예쁜 사다리꼴 나왔을 땐 자르는 방법을 좀 알아둬라.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특별히 지금 내접하잖니. 접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태도가 뭐냐면 그 접하는 지점까지 찍어야 돼.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찍으셔야 된다. 찍으세요. 여긴 이미 찍혀 있죠, 근데? 자, 찍었어. 그러면 얘가 이게 발전 버전이 뭐냐? 아니, 뭐에서 발전이 된 거냐? 우리 중학교 때 무슨 심 배웠지? 무슨 심? 내심, 외심 배웠지. 내심, 외심, 무게중심까지 배웠죠. 수학에는 뭐 사실 심이 5개가 있는데 뭐 수심, 방심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 내에서는 어쨌든 3가지만 나와요. 내심의 정의가 뭐였어? 뭐 내저번의 중심이요. 그거는 저기 보내주고 땡 어떤 선의 교점, 어떤 선들의 교점일까? 이등분선이거든. 뭐의 이등분선이지? 내심은 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각이등분선. 복수해 올게. 자, 이렇게 접하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면 꽤 센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이 왔어? 똑같은 그림이죠? 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심에서는 요 선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왜 이게 각이등분이 되냐? 직각이고 빗변 공통이고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R, H, S 합동이 돼요. S 합동이. 지금은 합동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지. 중학교 2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각이등분. 여기가 다 각이등분이 됐다. 그래서 각 이등분 선들을 3개를 그으면 교점이 되는 곳이 내심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심은 뭐니? 외심은? 외심은 뭐의 교점이냐?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이야. 반지름을 반드시 그어줘야겠죠? 그럼 얘가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삼각형 봤으면 뭐 하라고 했는데? 찍으라 그랬지, 찍으라. 이, 이등변, 얘들아. 요 되게 중요해. 이등변하고 현이 나오잖니? 반드시 찍어야 돼. 선생님이 강조를 여러 번 했잖아. 수능 역사상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개념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등변하고 현이 나오면 찍어야 돼. 그러니까 이등변을 봤잖니? 그럼 찍어야 돼. 찍어. 찍어. 찍어요. 여기 다 이등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 선들의 교점이 외심이 돼요. 아시겠죠? 되겠지. 그래서 뭐 그 중학교 2학년 때는 막
각성질도 많이 외우지 않았니? 이거의 2배가 요거가 되고 막 이런 것도 외웠죠. 내심에서는 90도 더하기 요거의 절반이 여기가 되고 그런 거 외웠는데 그런 거 절대 안 나와. 내가 장담해 줄게 그건. 절대 나올 일이 없어 3년 내내. 요것만 아시면 돼. 예? 뭐라고? 각이등분선의 묘점이다. 특히 내심, 외심 중에는 누가 중요하느냐? 당연히 내심이 중요해. 내심이. 요 내심에서는 조금 추가되는 성질들이 있죠? 여기가 아까 합동이었기 때문에 요거도 같아요. 요거. 그리고 얘도 같죠. 얘도 같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요걸로 나 이제 뺑뺑이라고 표현하는데 뺑뺑이 길이 뺑뺑이 도는 거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이 날까? 특히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 내심이에요. 직각삼각형 내심.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해볼게. 이걸 당연히 찍어야겠죠? 접하면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접하면. 그럼 얘가 무슨 사각형이 돼요? 정사각형이 되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됐죠? 여기가 그리고 R이 되겠지. 내심의 반지름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세변 길이를 뭐 CAB라고 줬다고 해볼게. 길이를 줬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야. 여기 길이는 A 빼기 R이죠. A 빼기 R. 그치? 여기 길이는 똑같이 A 빼기 R이 된다는 거야. 이게 뺑뺑이야. 이게 뺑뺑이. A 빼기 R, A 빼기 R. 그러면 요 길이는 C에서 A 빼기 R 빼야겠죠. 네? 그지? 숫자를 써볼게. 6, 8, 10이라고 해봐. 6 빼기 R, 6 빼기 R. 10에서 6 빼기 R 빼면 4 더하기 R이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도 4 더하기 R이죠. 그래서 돌고 돌아서 뺑뺑이 돌아서 4 더하기 R이랑 R 더했더니 8이 된다 해서 R 값을 구하시다. 이되겠니? 2R 더하기 4가 8 돼서 R 값이 2인 거죠. 이렇게 반지름을 구했을 때. 뺑뺑이. 아시겠죠? 두 번째, 넓이 2개 스킬이 잘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 넓이가 지금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데 내심에서는 넓이 공식이 하나가 더 있지. 뭐예요?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6 더하기 8 더하기 10 요걸로도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넓이를 두 가지로 표현해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럼 요걸 봤으면 이 보조선을 긋는 게 일단 필연적이죠? 필연적이고 요게 지금 이 그림의 일부란 말이야. 여기 요 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안 그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 요거를. 그죠? 요거 두 개가 합동인 거지. 그리고 X면 여기 X가 되겠지. 이해 되시겠니? 그리고 여기도 그 그림이죠. 여기도 요 그림도 요거 뭐니? 아이스크림? 여기가 4X야? 여기 4X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길이가 5X인 걸 얻어낸 거지.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어, 얘들아? 괜찮지? 자, 그럼 이제 풀이는 사실 거의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 나 아직 목표가 뭐냐면 둘레 길이 오케이. L 구하려면 결국엔 여기도 구했어야 되는데 요거 3개는 구해놨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가 높이죠, 높이. 그래서 요런 사다리꼴의 특징인 얘를 그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가 5x예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여기 길이 4x. 그치? 4x에서 x 뺀 거죠, x. 3x죠? 어머? 숫자도 아름다워. 여기 몇 x? 3, 4, 5죠? 여기 4x로 결정. 되겠지. 그치? 높이를 얻어냈죠? 이제 공식 쓰기만 하면 돼. s는 어떻게 되니? 윗변 더하기 아랫변. x랑 4x 더하니까 5x고 곱하기 높이가 4x예요. 나누기 2 하고 l은 둘레 다 더해. 뭐 얼마야? x랑 5x 더하고 밑변 4x 더하고 높이 4x 더하고 얼마니? 8 더하기 6 14x니? 14x? 얘는 몇 x야?
10x 제곱이죠. 따라서 이제 제곱에서 제곱을 빼래요. 얘 제곱 100x 4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래. 196x 제곱을 뺐더니 8이 됐대. 넘기면 마이너스 8은 빵이죠. 4차 방정식 풀란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 딱 보니까 이제 뭐 하면 좋겠어? 치환하면 되겠죠. 치환. x제곱이고 x 4제곱이니까. x제곱을 치환을 해볼게. 라지 x로. 4로도 나누자. 조금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할까? 아니, 나누고 싶은데. 자, 4. 4, 4, 16, 36, 4, 9. 얘 49. 얘 25. 하시면 25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49 라지 x 마이너스 2는 빵 되고 25, 1. 이 1에서 딱 마하면 딱 마이너스 49 나오죠. 괜찮겠니? 그치? 그래서 라지 x 값이 마이너스 25분의 1은 될 수 없잖아. 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라지 x 값이 그래서 2죠. 지금 치환한 게 누구니? x 제곱이지? 따라서 x 값이 루트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괜찮겠어요? 아시겠죠? 내가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린 걸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도형 문제를 풀 때는 그 도형에서 내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들의 이거 내가 필연적으로 그을 수 있는가 그걸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되겠죠? 또 질문 있니? 없음? 그때 몇 번까지 했니 나? 알려줄래? 왜 지금 이걸로 확인을 못해서 몇 번까지 했는지 좀 알려줘. 그래, 현진이가 알려줘. 거기까지 했어? 요 내가 연립방정식 수업을 안 했구나. 연립방정식은 그냥 연립하는 거야. 연립의 방법은 두 가지죠. 가감 아니면 대입. 근데 여기 연립에서는 싹 다 대입으로 풀 거야. 싹 다 대입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푸니? y 내가 문제를 정확히 40번 볼게. 40번? 740번. 그러니까 x는 하고 y는 하고 해서 이제 대입을 하는 건데 위의 식이 x는 3y 플러스 1로 이미 예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밑에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제곱하면 9y 제곱 더하기 6y 더하기 1 빼기에 x 자리에 그대로 는 이렇게 돼요. 얘 꺼내볼게. 9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y 빼기 2는 0 이렇게 되고 그럼 6y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1는 빵이 되면서 얘 어떻게 되니? 이 6, 1 틀렸지? 6y 플러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3y 제곱 마이너스 y 6y 제곱 마이너스 7y 맞는데? 6111 이걸 안 되잖아. 어디가 잘못됐는데? 3y 플러스 9y 제곱 6y 플러스 어디 아유, 이거 y 5y 6y 제곱 던 5y 빼기. 뭐라고? 위에 마이너스 하셨어요. 5y가. 그러네. 플러스 쏘리 그러면 5y네 5y 마이너스 게 그러면 이러면 6 1 1 1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인수분해 되죠. 따라서 이 지금 이번 연립 방식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페어가 이렇게 되지 않니? 그럼 y가 6분의 1인 경우엔 x는 그때는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야. 그럼 2분의 1 더하기 1이죠. 그럼 2분의 3으로 구해지고 요 경우엔 또 다른 x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네. x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다른 점이야. 그럼 x 빼기 y의 최소값을 구하래. 요거 x에서 y 빼볼게.
2분의 3 빼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9 빼기 6분의 8이니까 3분의 4네요. 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마이너스 1이네. 둘 중에 최소값은 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겠죠? 왜 두 쌍이 나오느냐?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연립 1차 방정식이었고 지금은 2차기 때문에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쌍까지도 나와요. 내가 시험에 이제 뭐가 나오는지를 잘 알려줄게요. 일단 요거 뭐 잘 나오고 스테디하게 나오고 744번. 인제 요거는 별표를 치세요. 역시 뭐 어려워서는 아니고 시험에 뭐 거의 한 99% 나온다고 보시면 돼.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고 기본 문제로 이제 당연히 점수를 얻어가야 되는 문제라는 거야. 자 요거 보면 첫 번째 식이 이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일단. y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이렇게 봐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봐. y 없다고 생각을 해 보면 얘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일단 그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쟤도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2, 1, 1, 1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딱 인수분해가 되지? 그 상태에서 이제 y만 붙여주면 돼. x랑 y만. 여기다 x, 여기다 y 이렇게 붙여주면 인수분해가 끝난다. 실제로 어때요?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y제곱 나오고 쓱싹 해서 마이너스 xy 딱 나오지. 인수분해가 이게 맞다는 거야. 괜찮겠니? 그래서 주어진 게 2x 더하기 y, x 빼기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사실 요거 저희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 연습을 이미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역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요. 첫 번째, x는 y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2x가 마이너스 y, y라고 하자. y가 마이너스 2x인 경우가 있겠죠.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그치? 각자 둘 다 빵이 되는 거니까. 그지?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다 해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경우에 이제 밑에 식을 안 썼잖니? 밑에다가 x는 y를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y 대입하자. 자 그럼 y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제곱는 3이 되고 3y제곱이 3이네? 그럼 y제곱이 1이니까 y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죠. 따라서 이때도 해가 이제 또 달라진 거야. y가 플러스 1인 경우엔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 x랑 y랑 같다고 지금 해서 푼 거니까. 되겠어요? 그죠? 자, 요 경우는 y에 마이너스 2x를 대입할게. x제곱 더하기 빼기 2x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통째 제곱이니까 4x제곱. 그게 3이 되고 그럼 얘는 3x제곱은 3이네? 똑같이 x는 뿔마 1이 나오겠네요. x가 플러스 1인 경우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럼 요때는 y값은 얼마니? x가 1 대입하면 y값이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값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4개의 해가 나온다는 거예요. 4개의 해가. 되겠죠? 4쌍의 해가 나올 수 있다. 그 경우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대값 구하래. x랑 y 더한 거의 최대값. 자, 요 경우는 2개 더했더니 2고 요건 마이너스 2고 요거 마이너스 1 요거 1이니까 최대값은 2가 되겠다. 괜찮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지 개념적으로. 그지? 그냥 생소할 뿐이죠. 그래서 일단 시험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45번. 얘는 이제 반반이야. 나올 확률이. 뭐 대칭식으로 돼 있는 연립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 봐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대칭이란 건 뭐냐면 x랑 y랑 바꿔도 식이 똑같은 걸 대칭식이라고 그래. 그럼 45번 대칭인가 한번 생각 좀 해 봐. x, y 바꿔도 식이 그대로야. 식이 그대로죠. x, y를 바꿔도. 바꿔놨다 쳐도 식이 변함이 없지. 46번은 어떠니? 46번? 걔도 대칭이야. 그죠? x, y를 바꿔도 식이 그대로지.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 일단 대칭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보는. 그러면 대칭일 때 이제 어떻게 푸느냐?
요것도 이제 필기노트에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 이해를 잘 해 보시고 한번 풀어 볼게. 일단은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어. x 플러스 y를 u, x, y를 v라고 치환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야. 그러니까 요건 고정으로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자, 그럼 주어진 연립 방정식을 바꿔 볼게. u 빼기 v 값이 1이죠. 그다음에 자,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을 좀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uv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얘는 x 더하기 y의 완전 제곱에서 2xy를 빼는 거지. 따라서 u제곱에 빼기 2v가 되겠다. 되시겠니? 그죠? 그럼 u제곱 빼기 2v에다가 지금 xy 하나를 더 더한 거잖아. 여기다가 v 하나를 더 더한 거야. 그럼 밑에 식은 u제곱 마이너스 v 값이 된다는 거죠. 그게 7이다 이렇게 푸는 거. 일단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UV로 표현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한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자, 요 연립 방식 어떻게 풀 거야? 우리 이미 지금 배운 거 몇 개 없어요? 앞에 푼 두 문제 중에 하나야. 어떻게 풀어? 대입으로 푸는 거죠, 대입으로. 그래서 요것도 대입으로 똑같이 푸시면 돼. 자, 어떻게? U를 바꿔놓자, U. V를 바꿀까? 제곱하기 싫으니까. V는 U 빼기, 여기다 넣자. U제곱 빼기 U 플러스 1. 는 7이고, U제곱 빼기 U 빼기 6. 는 0. 그럼 얘 2하고 3이네. 여기 봐. 따라서 첫 번째 U 값이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U 값이 3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 U 값이 마이너스 2면 V 값은 얼마야? V 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네. 요 경우는 U 값이 3이면 V 값은 2돼요.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치? 잘 따라왔니? 그럼 이제 치환을 한 거잖니? 치환한 걸 다시 돌려놔야 돼? 돌려놓는데 이거 여기부터는 좀 잘 들어봐, 내 설명을.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으면 일단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건데 두 번째 풀이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 얘를 이제 다시 놓을 거잖니? 이렇게? 이렇게 놓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만족하는 xy를 이제 구하셔야 돼. 그럼 얘는 또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럼 넘겨서 대입을 또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해되죠? 그렇게 해도 풀려요. 일단 내가 한번 풀어볼게. y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조금 복잡하죠. 처음에는 좀 생소해. 이게 뭐 어떻게 푸는 건가 하고. 나도 처음 풀 때는 이제 뭔 소린가 했어. 이렇게 되니까 1, 3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x값 1 또는 x값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대입을 푸시면. 그러니까 x값이 1이니까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3이죠. 이 경우에는 y값이 1이죠.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이제 이 첫 번째 경우에 구해진다. 괜찮겠지. 근데 이제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요게 합이고 곱이죠. 합이고 곱이야. 합과 곱이죠. 합과 곱.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좀 떠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해보면 t제곱 그다음에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곱에다가는 그대로 쓰고 요 2차 방정식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뭐 이해되겠니? 이거 저번 시험 보냈는데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붙이고 곱은 그대로 쓰기로 우리 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x, y 값이 요걸 만족하는 근이 x, y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가 t-1에 t 플러스 3이지. 그럼 t 값이 1이거나 t 값이 마이너스 3이거라는 얘기야.
의미가 뭐였냐면 얘를 만족하는 두 근이 x거나 y거나야. 그럼 x가 1이면 y가 -3이고 x가 -3이면 y가 1 이렇게 나온다. 되겠지. 이렇게 똑같죠. 이해되시니? 두 가지 풀이 중에 여러분이 더 할 만한 걸 고르시면 돼. 이건 내가 뭐 강요를 할 수는 없어.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가 나는 잘 된다. 그러면 일단 너무 좋은 거고. 쪼끔 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저는 복잡해요. 좀 틀릴 것 같아요 하면 그냥 이렇게 다시 환원시켜 놓고 대입해서 정직하게 구하시고요. 그쵸. 두 번째 것 다시 해 볼게. 그럼 얘도 합이 3 이고 곱이 2인 거야. 그럼 이걸 두 근을 xy를 두 근으로 하는 2 차 방정식은 t제곱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곱은 그대로. 이거의 두 근이 xy라는 얘기죠. 근각의 수관계에 의해서. 그럼 얘가 t 빼기 1, t 빼기 2니까 t 값이 1 또는 2죠. 1 또는 2 요거의 두 근이. 그래서 x가 1이면 y 값은 2고요. x가 2면 y 값은 1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실제. 괜찮겠죠. 실제 어떠니? 합해서 3, 곱해서 2 똑같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해를 다 구한 거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다. 몇 쌍. 괜찮겠죠? 조금 쉬었다 하자. 47번. 얘도 대칭식인 거 이해되겠니? 대칭이야, 대칭. x 플러스 y u로 놓고 xy v로 놓고 두 번째 식만 보면 두 번째 식만 내가 풀지는 않을 거예요. 풀지는 않을 건데 얘가 xy에 x 플러스 y로 묶이는 거 되겠니? 두 번째 게 그죠? 그래서 uv가 30이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죠?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 47번 했고 50번. 이것도 좀 잘 나오는데 개념적으로는 되게 땡큐야. 땡큐. 연립방정식 우리 다 어떻게 풀기로 했지? 대칭형 아니면 대입이죠, 대입. 그럼 대입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아까도 해봤지만 위에 거를 y는 하고 정리를 해? 그래 밑에다 대입하겠지. 그럼 몇 차 방정식이야? 2차지, 2차. 그지?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이 0 이상. 그러면 되는 거야. 괜찮겠지? 어. 해보세요. 57번. 여기 활용은 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 해보시고. 특별히 개념적으로 특별한 거 없어. 그다음에 여기 부정방정식 여기 돼 있는데 일단 내가 기본적인 거 하나하나 좀 풀어볼게요. 이것도 필기노트에 있어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여러분들 투부정사 알죠? 투부정사. 투부정의 부정이 낫이 아닌 건 알죠? 정해지지 않았다지? 부정방정식도 정해지지 않았다야. 왜 그러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해가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보통 어떻게 푸냐면 자, 한 문자로 묶어봐. x로 묶을 수 있는 것만 묶어봐. 이렇게 묶이겠지. 그 다음 게 약간 중요한데 나는 인수분해를 공통부분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y 더하기 1을 내 맘대로 일단 만들어낼 거야. 만들어내시고 없던 1을 더해줬죠. 다시 뺄 거예요. 그리고 원래 거 마이너스 3 있지? 이렇게 식변형을 해주시면 돼. 괜찮겠니? 그러면 요 부분이 이제 공통이 생기거든요. 요 부분이. 걔로 묶어봐. 그러면 x 더하기 1 묶이고 y 더하기 1 묶어요. y 더하기 1로 묶은 거야. 얘는 x 묶이고 얘는 1 묶이고. 괜찮겠죠? 이제? 그리고 얘가 넘기면 4겠지. 여기까지 무리 없이 따라하니? 살짝 안 됐어. 다시. 요거 식 만든 건 됐어? 그것도 다시. 얘로 묶은 건 됐어요? 됐죠. 나 목적은 얘를 공통 부분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y 더하기 1을 내 맘대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없던 1을 더해줬으니까 다시 뺀 거야. 거기까지가 일단 제자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3도 다시 써준 거죠. 괜찮니? 그지? 그럼 y 더하기 1로 묶으면 x 묶이고 1 묶이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이항을 하시면 4다. 이렇게 정리가 끝나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정수잖니? 이 부정방정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 정수 조건이냐 실수 조건이냐. 그러니까 얘는 정수 조건인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면 좋냐면 두 개의 자, x가 정수면 더하기 1한 것도 정수죠. 두 개의 정수 곱해서 4 나오는 수저쌍만 찾아주면 문제 풀이는 끝난 거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순서쌍이 어떻게 되니? 자, x 플러스 1, y 플러스 1 표를 만들어 보면 1, 4, 2, 2, 4, 1이고요. 또 누구도 돼? 마이너스 붙은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총 6개를 구해주시면 된다.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해봐. 요 경우엔 x는 얼마니? 0이죠, 0. 요 경우엔 y는 1 빼면 3이지. 1, 1, 3, 0. 요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실제 x, y를 요 라인에다 이렇게 구한 거야. 괜찮겠니? 그죠? 그럴 때 곱의 최대? 언제가 최대예요? 요 곱했을 때 10이 최대네, 10이. 그 답이 10이 되는 거지. 괜찮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문제식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봐. x, y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얘도 해볼게. x로 묶어봐요. 그럼 y 더하기 3 묶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내 목적은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y 앞에 근데 조금 다른 건 3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얘를 3배 하고 묶은 다음에 일단은 y 더하기 3을 내 맘대로 만들어내는 거야. 내 맘대로 일단. 물론 여기서도 좀 쉽게 하려면 자 이렇게 하고 없던 더하기 3을 만든 거니까 다시 이 괄호 안에서 3을 빼줘요. 거기까지가 제 자리고 밖에 더하기 10을 그대로 써. 그러면 얘가 얘를 한 번만 다시 써볼게. y 더하기 3에 y 더하기 3에 요거는 이제 튀어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9로 튀어나와. 그럼 더하면 플러스 1이죠. 그게 빵이고 이제 얘가 묶인다는 거야. 이렇게. x 더하기 3에 y 더하기 3 이렇게 묶인다.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문제랑 이제 필기 노트를 잘 복습 한번 해보세요. 자, 57번. 요건 좀 별표 치시고 위에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왜 얘가 이제 부정 방정식이냐. 자, 두 근이 모두 정수래. 두 근이 모두 정수. 키워드예요, 키워드. 두 근이 정수다가 키워드야. 밑줄 치시고. 두 근이 정수다. 이게 키워드다. 자, 어쨌든 두 근 나왔으면 나는 관계 써야죠, 관계. 근각에서 관계. 그래서 두 근을 내가 일단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a-3이고요. 알파 베타는 a-2야. 여기까지 이제 다들 잘 쓸 거거든. 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게 조금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다 위에서 아래를 뺄 거예요. 뺄 거야. 왜 빼냐? 요 a를 지워주기 위해서 빼는 거야. 그래서 요 아이디어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 문제를 복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빼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알파 베타 뺀 거고요. 절반은. 우변은 a 사라지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기본꼴로 바뀌는 거야 이제. 이해될까? 그죠? 위에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럼 알파로 묶어봐. 1 빼기 베타 묶여. 그러고서 얘도
뒤에 1 빼기 베타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 얘가 살짝 좀 어려워. 부호가 달라 가지고. 뒤에 일단 그러니까 1 빼기 베타를 만들어 놔요, 일단. 만들면 원래 거랑 같으려면 지금 베타가 안 맞잖니, 베타가?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지? 그리고 없던 마이너스 1이 생겼지. 다시 더하기 1을 해 주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어렵죠. 이게 될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야, 얘들아. 얘로 묶고 싶은 게 항상 공통된 포인트거든. 그러니까 얘를 일단 만들라는 얘기. 근데 원래 거 보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플러스 베타잖니.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야. 거기까지 잘 만들었고 여기까지는 없던 놈이 만들어진 거잖아. 1이.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워주니까 플러스 1을 다시 더한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알겠죠? 는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우겨내는 거. 그럼 얘를 묶으시면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묶이고요. 얘 넘기면 마이너스 2다. 순서상 찾아주시면 돼. 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1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좀 칸이 부족한데 2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 1이거나 이 네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똑같이 구해주시면 된다. 되겠죠? 758번. 이제 여기 라인이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거든. 얘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실수 xy를 잘 집중을 하셔야 돼. 실수를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2차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역시 두 가지 풀이를 다 필기노트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자, 얘를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 x제곱, 어딨어? 2x제곱, x는 x끼리 묶어요. 마이너스 x네. 이렇게 묶을 거고, 근데 이렇게 묶어보면 내 목적은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거든. 근데 2y가 지금 5y 제곱하고 2y 때문에 이게 완전 제곱식이 예쁘지가 않아. 이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 생각이 들 건데, 그 얘는 이제 포인트가 xy가 껴있죠. 아, 그래서 얘는 x랑 y랑 짬뽕된 완전 제곱식일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러니까 포인트는 4xy예요, 얘들아. 4xy가 만들어지려면 요게 있으면 좋겠죠, 요게. 4xy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그치? 그럼 요걸 만들고 남는 게 지금 얼마야? x제곱 썼으니까 x제곱 하나 남죠. 4xy는 썼고요. 4y제곱 썼으니까 y제곱 하나 남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하고 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면 돼. 조금 생소해, 풀이가. 그렇게 만들면 이제 얘도 완전 제곱식 예쁘게 만들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 x 더하기 2y의 통째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일단 제곱부터 만들어놔. 숫자는 나중에 처리해. y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하시고 여기서 지금 4를 만들었죠. 없던 4를. 그 4를 다시 빼주는 거야. 없던 1을 만들었지. 다시 1을 빼줘. 까지가 제자리. 그 원래 있던 5 쓰고 빵.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니? 잘 안 된 부분 있어요? 괜찮겠어? 네. 조금 생소한 테크닉이지, 이게.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을 떼우는 게. 그래서 포인트를 4xy에 잡으면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걸까. 그러면 얘가 좀 아름답게도 얘가 지워져요, 숫자 부분이. 빵이 되죠, 빵. 그럼 이제 꼴이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빵이다 꼴로 바뀌는 거야. 연습 많이 했잖아, 우리. 는빵, 는빵, 는빵이죠? 아, 그렇구나. x가 2, y가 마이너스 1 되겠네. 기억하시면 돼.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760번. 근데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사실. 얘를 만족시키는 음의 점수 xy에 대해서 xy 값을 지워되겠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자. 요것도 숙제를 해봐. 요것도 한번. 질문을 꼭 하세요. 760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일단 C단계는 숙제로 줄 거고요. 이제 1차 부등식 좀 넘어가 볼게. 조금만 이제 숨 좀 쉬자. 부등식을 좀 숨쉴만 해. 얘들아. 1차에서는 조금 숨쉴만 하고 2차 가면은 이제 조금 그런데 2차 부등식을 이제 또 잘 하려면 2차 함수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게 비슷해. 인수분해가 잘 돼 있으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쉬운 거고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고 2차 함수가 잘 돼 있으면 2차 부등식이 쉬운 거고 안 됐으면 조금 어려운 거고 왜냐면 문제가 똑같이 나거든. 2차 함수 문제랑 똑같이 나. 2차 부등식. 자, 얘부터 해볼게. 기본꼴인데 뭐 이것도 반반이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혹시 이제 모르니까 기본적인 걸 내가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일단 1번 있죠? 1번? 1번 맞니? A씨가 B씨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냐? 맞아요? 무조건 맞진 않죠? 왜? C가 C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성립은 아니다. 2번. 얘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양변에 C제곱을 곱한 거지, C제곱을. 근데 C제곱이란 거는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그러니까 얘는 맞다라는 거야. 2번이 맞겠죠. 3번. 얘는 일단은 C제곱을 지워야 되니까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면서 일단 이렇게 정리되는 것까진 되겠네. 일단은.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요거야. 이게 만족하면 무조건 요게 되냐는 거죠. 요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뭐 숫자들로 생각해봐. 숫자들로. 예를 들면 A를 2하고 3으로 생각해봐요. 2하고 3. 그럼 2분의 1. 이 3분의 1보다 큰 거 맞죠? 6분의 3이고 6분의 2니까. 뒤집으면 어때? 이게 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이제 뭐겠어? 뭐 음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음수가 들어가는 거. 그지? 그 음끼리 돼, 음끼리 돼봐. 음끼리?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어때요? 6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2가 마이너스 6분의 3보다는 큰 거 맞죠? 절대값이 얘가 작으니까.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큰 거잖아. 그지? 얘가 큰 게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봐.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니? 잘안돼?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테스트 해볼 건 뭐예요? 하나가 그치, 양수음수지. 양수음수. A가 음수여겠죠. 양수여겠죠. 양수. 요건 돼. 요거는. 근데 뒤집어봐. 무조건 맞지 않죠. 그지? 그래서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포인트는 양음은 어쨌든 따져봐야 되는 건데 뿔뿔이나 마막끼리는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무조건이죠. 무조건.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 근데 음수일 때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양양이든 음음이든 무조건 이렇다. 그러면 역수 취한 것도 무조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아시겠죠? 사실 얘도 그렇게 바로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역수죠.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무조건 바뀌는 거니까 뿔 마일 때만 테스트 해보셨으면 괜찮다. 자, 4번. A, B랑 C제곱이랑 비교를 하래. 요건 어떠니?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봐서는 뭐 가장 작은 거 2개 곱한 거가 얘보다 조금 큰 거 2개 곱한 거보다 작겠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당연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를 들자면 C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굉장히 큰 걸 예로 들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3, 1, 얘 마이너스 10이야. 극단적으로. 그러면
대충 봐도 얘가 더 크잖아. C제곱. 그지? 그러니까 그런 반대되는 예시를 일단 들 수 있으면 좋다. 5번 어때? 5번. A, B가 둘 다 양수래. 요건 좀 괜찮네. 근데 A, B 곱한 거랑 B랑 누가 크냐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이지? 봐봐. 이게 성립하려면 얘를 양변을 B로 나눠봐. 그러면 부도 방향 안 바뀌죠. B가 양수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말은 A가 1보다 크냐를 묻는 거랑 똑같아. 이게 될까? 요거 두 개는 똑같은 문제죠. 근데 A가 1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되겠니? 되겠죠? 약간 5번에서 지금 방금 내가 푼 그 테크닉이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 왜냐면 이걸 묻는 건데 선생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해도 되나요? 약간 그런 거거든. 얘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얘 가지고 식변형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냐는 거야. 어. 그게 사실은 공통수학 2 때 이제 명제라는 걸 배워야 조금 이런 학습이 잘 되는데 얘랑 얘랑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게 지금 이해는 되니? 이거 B로 나눠서 얘 얻어낼 수 있잖아요. 얘랑 B 곱해서도 얘 얻어낼 수 있잖아. 그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얘를 묻는 거는 얘를 묻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 판단은.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그냥 A, B 그냥 설정해서 안 되는 거 찾을 수도 있고. 괜찮겠지? 그다음에 815 했고 816. 자. 그다음 저기 뭐야. 목요일 날은 역시 1차 부등식 필기 노트 설명 좀 할 거니까 가져오세요. 그것 좀 아시겠죠? 항상 챙기고 다녀 얘들아. 언제 설명할지 몰라. 오늘은 왠지 좀 뭐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안 가져왔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푼 두 문제 있죠? 요것도 그게 나름 정리가 돼 있어요. 자, A, B가 음수래. 기억번이 맞냐는 거야. 둘 다 음수야? 어머, 뭐예요? 역수 취한 거지? 약간 느낌이?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부동방향이 바뀐대. A분의 1이 커야 되는데 오히려 작죠? 뭔가 틀린 거야? 괜찮겠지. 자, 니은번. 니은번은 어떻게 풀까, 이걸? 어떻게 풀까? 자, 니은번은 내가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 첫 번째는 우리 결국엔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요. 대소를 비교하라는 거야. 대소 비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연습을 하셔야 돼. 부등식을 묻는 거는요. 누가 크냐 작냐를 묻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대소 비교를 누가 크냐를 묻는 거거든요. 누가 크냐를. 그지? 그럼 대소 비교의 기본이 뭐냐? 그 노트에도 있어요. 대소 비교의 기본은 A에서 B를 빼는 게 있고요. 나누는 게 있고 제곱끼리 비교하는 게 있어요. 빼서는 누구랑 비교를 하느냐? 0보다 크냐, 같냐, 작냐로 비교해. 0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고. 나누는 거는 얘네 두 개는 특별히 A, B가 양수일 때만 쓰는 건데 나눴을 때는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하냐? 1이랑 비교해. 1보다 크면 A가 큰 거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고. 요거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이 중3 때 해봤어. 그 무리수 대수 비교할 때. 얘가 이렇게 크다. 그러면 제곱한 것도 크고 같으면 같은 거고 작으면 작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근데 거의 뭐 한 99%는 대수 비교는 빼서 한다. 빼서. 알겠죠? 빼서 대수 비교를 하는 걸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얘는 니은번은 지금 묻는 게 요거야. 자, B분의 A에서 A분의 B를 빼볼게. 쟤랑 니은이랑 똑같은 말이 얘가 0보다 크냐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이해되겠어요? 방금 한 게 아까 그 5번 풀 때 한 거랑 비슷하지? 얘를 묻는 거를 다른 똑같은 멘트로 바꿔서 얘를 판단해보는 거. 이것만 보이면 저것도 확실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 통분을 하고 싶죠, 통분을. 통분을 해. 그럼 얘 A제곱 빼기 B제곱 되지. 그럼 얘는 AB분의
A 빼기 B, A 더하기 B가 돼. 얘 부호 판단만 하시면 되네. 근데 A, B는 지금 마마예요, 마마. 그럼 얘 플러스죠. 마 빼기 마네? 그럼 마에다 마마 뿌리니까 마뿔 되네? 근데 여기서 지금 A가 B보다 작대. 요게 조금 포인트지. 요걸 대소도 알려줬어. A에서 B를 빼면 그럼 음수겠죠, 음수? 그치? 그냥 양변에 B 빼면 되잖니? 이게 이미 확실한 거니까. 그럼 얘는 정확히 마인 걸 알 수 있죠. 마 더하기 마는 확실히 맞아. 그럼 뿔분의 뿔이네? 양수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괜찮겠어요? 이 양수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죠?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를 얻을 수 있는 거야. 니은볼이 맞죠?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양변에 A, B를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곱하냐? 지금 A, B를 곱해보면요. 식이 조금 예뻐져. 좌변은 A제곱 되고 우변은 B제곱 되는 거 되겠니? 그치? 여기다 양변에다 AB 곱한 거야. 여기다 AB 곱하고 여기다 AB 곱하고 그럼 얘 약분돼서 이렇게 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AB의 지금 부호는 마 곱하기 마니까 플러스거든? 그럼 플러스를 곱하니까 부동방이 일단 안 바뀌죠. 그럼 이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를. 잠깐. 되니? 그죠? 그럼 A제곱이 B제곱보다 무조건 크냐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얘 제곱이 얘 제곱보다 크냐는 거죠. 음수에서. 더 작은 음수끼리에서 더 작은 거의 절대값이 크기 때문에 제곱한 것도 크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숫자로 넣어봐서 판단하면 되겠지. 얘가 더 작은데 제곱하면 숫자는 더 크잖니. 그래서 맞다라는 거야.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괜찮겠죠? 디귿번도 마찬가지야. 자, 디귿번. 역시 두 가지 풀이로 할 수 있는데 해볼게. 자, 빼서 하는 게 그냥 뭐 그렇죠. 빼봐. 결국엔 묻는 거는 이렇게 뺐을 때 0보다 작느냐 이걸 이제 묻고 싶은 거지. 0보다 작느냐. 그럼 통분을 하시겠죠? AB분의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고 얘는 곱셈 공식 변형을 해야겠네. A 빼기 B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 부호 판단을 해야 되거든? AB는 지금 플러스인 거 알고 A 빼기 B는 아까 마이너스인 거 구해놨고 이제 얘가 문제야 얘가. 근데 얘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야. 얘 플러스네. 그럼 뿔분의 마죠. 뿔분의 마. 그러니까 마지 마. 그럼 얘가 맞네. 오케이 뭐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괜찮니? 그지? 여기 두 번째 풀이랑 똑같아. 양변에 A, B를 곱해봐. 좌변에 A 세제곱 되고 우변 B 세제곱 돼요. 요게 요러하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얘는 세제곱이니까 아까 지금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났잖아. 그럼 얘는 세제곱이니까 여전히 음수거든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이니까 여전히 작은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지. 이러나 저러나 볼 수 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은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인데 확률은 나온다면 좀 이제 816 같은 거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랄 거 알지? 이런 거. 그래서 한번 풀어봤고 한 문제만 더 하자, 얘들아. 820번. 요거는 별표를 치세요. 다음 시간에 필기노트 설명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을 때, 뭐 되게 멘트가 다양해.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될 때, 아니면 만족하는 해가 몇 개일 때 이렇게 뒤에 멘트만 바뀌거든.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x 앞에 계수 a 빼기 b 있잖아. a 빼기 b. 제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해봐. 뭔가 살아있어. 그냥 뭐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봐. 얘 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면 해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 1차 부등식 풀 줄 알죠? 이렇게 넘기면 해가 무수히 많지. 그지? 여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어쨌든 x 앞에 개수가 살아있기만 하면 해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네. 되겠니? 그치? 그러면 이런 멘트가 성립을 하려면 x 앞에 개수가 얼마나 된다는 거야?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0이 돼야 되는 거야. 0이. 0이 되어야 뭔가 얘기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 그쵸? 살아있기만 하면 어쨌든 1차 부등식 풀이에 의해서 뭔가보다 작거나 같거나 크거나 같거나 이런 해가 나온단 말이야. 해가 무조건 존재하게 돼요. 무조건. 그래서 요 유형의 포인트는 키는 요게 되겠어요. 요게 일단 0이다를 잡고 가는 거야. 0이다. 그러고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등식을 이제 바꿔봐. 0 저게 0이 되니까 a 빼기 2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 안 돼야 돼. 이게 안 돼야 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의 조건을 따지면 돼요. 예의 조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안 돼야 돼? 그럼 a 빼기 2b라는 애는 어때야 될까?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해봐? 이거 성립해요, 안 해요? 이 부등식이? 성립하죠.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거 맞으니까. 그지? 그럼 이게 안 되려면 나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 얘가 양수가 되면 되겠죠. 이런 건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게 될까? 그래서 일단 뭐라고? 이런 멘트 나오면 x 앞에 개수가 일단 0이어야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일단 0을 박아놓고 더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한 번 더 해석을 내 머릿속에서 해보는 거야. 이것도 텔레그램에서 설명할 때 하겠지만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 그거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안 해요. 나도 안 외우고 나도 이렇게 풀거든? 일단 0 박아놓고 정리하고 그때 해석해.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제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뭐니? a 빼기 2b가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양수여야 된다. 근데 저기 a 빼기 b가 0에서 얻어낸 게 뭐야? a가 b랑 똑같다는 걸 얻어냈지? 따라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a에다 b를 집어넣을게. 그럼 마이너스 b가 양수네. 따라서 b가 음수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겠죠? 물론 b가 음수니까 a가 음수이다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겠고요. a랑 b랑 같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부등식을 풀 수가 있어요. a 자리에 b를 집어넣어 볼게. 천천히 써볼게. b 빼기 3b x b 빼기 5b 양수 이렇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2bx가 얘는 마이너스 4b니까 넘기면 4b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쓰이는 거야. 마이너스 2b로 나눠야 되는데 b가 음수야? b가 음수면 요놈은 양수죠. 그럼 나눠도 부도방향 안 바뀌겠네? 따라서 부도방향 안 바뀌면서 그냥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겠죠?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포인트를 키워드야 항상. 이런 멘트 나왔을 때 그리고 부등식이 저렇게 미수 껴있는 뭔가 이상한 걸 생겼을 때 일단 1차 함계수가 0이어야 뭔가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그때그때 해석을 잘 하시라.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C단계까지 풀어오는 걸로. 아시겠죠?